안녕하십니까, 이인갑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쉬셨습니까? 아, 이번 주 시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일단 시사보다는 다른 분야, 오늘은 무기 부분, 제가 무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무기가 세계에서 굉장히 성능이 좋고 가격이 싸고, 그렇게 가성비라 그러죠. 가격 대비 성능 비율이 성능이 월등히 가격 대비 높은 거를 가성비라고 하는데, 가성비가 좋기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무기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무기가 있습니다. 뭐 전투기도 지금 만들고 있고, KF-X,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할 K9이라는 K9, 예, K9이라는 자주포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잠수함도 잘 만들고요. 뭐 그 다음에 요즘 소총도 또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소총이 아마 독일, 이 무기하면은 독일이 최고인데, 독일로 이제 제식 소총, 말하자면 그 군인들이 정규 군인들이 갖고 다니는 소총을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소총으로 대체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배도 잘 만듭니다. 배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배가 또 많이 팔리고 있고요. 제가 시간 되면은 하나씩 둘씩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ADD라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굉장히 열악해서 그 미군이 쓰는 무기를 갖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만드는 수준, 그래도 이제 성능이 안 나왔는데, 이제는 뭐 ADD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기술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 ADD의 기술과 우리나라의 전자라든가 그다음에 금속, 이런 것이 많이 발전돼 갖고 이게 합쳐져 가지고 시너지 효과로 굉장히 좋은 무기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데는 그 ADD보다는 그 각 회사, 뭐 락히드 마틴 아니면 보잉 뭐 이런 데에서 각자 회사에서 좋은 무기를 만들어서 미국 국방부에서 어떤 무기 성능은 얼마 하면은 뭐 서로들 이제 납품하려고 이제 가져가죠. 예를 들어서 비행기 오면은 성능이 얼마나 나오고 스텔스 기로서 그 얼마나 그 스텔스 성능이 나와야 되고, 뭐 무장은 뭐뭐 해야 되고 하면은 이제 보잉이라든가 락히드 마틴이라든가 이런 데서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비행기를 우리 거 쓰십시오 이렇게 하죠. 하지만 한국에는 아직 그런 업체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개발해서 나라에 납품하기보다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그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회사가 좋은가 해가지고, 뭐 대개는 뭐 두 개 회사입니다. 잠수함도 두 개 회사, 뭐 함정도 두 개 회사. 물론 이제 탱크는 이제 현대로템이라고 한 개 회사고, 자주포도 뭐 현재는 하나에서 한 개 회사지만은 뭐 큰 덩치는 이제 두 개 회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도 이제 저 카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전투기도 만들고 헬리콥터도 만들고 하지만은, 또 대한항공서도 무인기 같은 거는 굉장히 잘 만듭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렇게 이원화 시키는 걸 하고 있는데, 시장이 워낙 또 좁으니까 이원화 하다 보면 또 장사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적당히 봐서 이원화 할 수 있는 건 이원화하고, 그 다음에 뭐 단일화 할 수 있는 건 단일화해서, 아무튼 우리나라가 그 ADD가, 저도 실은 뭐 이 얘기가 길어집니다만은 ADD 갈 뻔했는데 저는 이제 특수 목적을 가진 이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뭐 아마 그 고등학교의 설립자가 현역 대통령인 경우는 드물 텐데,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그 특수 목적으로 만든 학교가 있어요. 이제
그것은 일본의 그 대일 청구권 자금에서 이제 아주 동양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 공고를 만들자 해가지고 금호 공고를 만들었는데 제가 1회입니다. 1회 졸업할 당시에는 일본인 선생님들이 10명이 와서 지도를 해주고 뭐 70년대 초반에 뭐 거기에는 뭐 칼라 방송 시스템, 레이더, 컴퓨터 뭐 그래서 뭐 서울공대, 한양공대생들이 여름에 와서 실습하고 그럴 정도로 아주 최첨단으로 그 한국 선생님들도 전부 일본에 연수 갔다 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전부 다 이제 육해공군으로 5년씩 기술 하사관, 지금 뭐 부사관 됐습니다만은 기술 하사관으로 이제 하는데 그때 학생회장 했던 친구하고 저는 이제 연대장 했으니까 연대장 했던 친구하고 둘이 부르더니 너희들은 ADD 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ADD에는 이제 장교 이상만 갔기 때문에 아마 그때 우리가 갈래다가 못 가고 저는 이제 다른 부대로 갔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ADD에 꼭 갈 뻔한 그 제가 그 찬스가 있었는데 못 갔습니다. 자, 서론이 그렇군요. 자, K9이라는 자주포 한번 여러분 이 자주포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게 탱크가 아니고요. 탱크가 아니고 이거는 자주포라는 겁니다. 탱크하고 자주포는 뭐냐면은 자주포는 이 포탄을 멀리 쏠라는 목적으로 탱크 같이 생겼지만은 험지를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 이제 궤도, 이제 카타필라 같은 거 이제 바퀴가 아니고 궤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몸집이 되었습니다만은 탱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몸체가 조금 탱크보다는 얇아요.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뭐 155mm 이제 포탄이 나가는데 탱크 같은 경우에는 뭐 105mm나 120mm나 이렇게 나가는데 이건 155mm 포탄을 얼마만큼 나가냐면은 이게 처음에 나올 때는 뭐 25km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40km까지 나갑니다. 이 여기서 쏘는 포탄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탱크가 얼마나 좋으냐. 요거는 제가 지금 여기 PZH-2000이라는 탱크인데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만은 우리 요게는 이제 K9 이게 우리나라 겁니다. 한화에서 만드는데 맨 처음에 삼성 택혼이라는 데서 만들었다가 한화로 좀 팔았습니다. 이 K9을. 그래서 한화에서 이제 현재는 만들고 있는데 이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 자, 이쪽에 보면은 세계에 5대 이 유명한 자주포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실은 한국 건 아니에요. 독일의 PZH-2000이라는 이 기종이 요 위에 겁니다. 이게 1등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뭐가 좋으냐? 멀리도 나가지만은 이게 빠른 시간 내에 많은 폭탄을 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느 뭐예요? 그 적군이 있는 기지가 있는데 포탄이 빨리 팍팍팍팍 오면은 이거 포병이 굉장한 화력이 있구나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자주포 하나가 빨리빨리 쏘는 거예요. 근데 자주포가 좀 성능이 떨어지는 거 하나 쏘고 몇 분 있다가 하나 쏘고 몇 분 있다 하나 쏘고 이렇게 되면은 요즘은 레이더 성능이 좋아갖고 그 레이더가 포탄 오는 걸 봐서 이거 어디서 쏘는 거다 해갖고 얼른 반격을 해요. 그 포탄 떨어지는 각도나 이런 걸 보고 그대로 거기다 쏴주는 거죠. 그 대포병 레이더라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 반격을 하는데 이거는 순식간에 뭐 1분에 3발 4발 팍팍팍팍 쏘니까 이거 포가 엄청나게 많은 포가 지금 공격하는구나 알겠죠? 그리고 얼른 이거는 자주포니까 도망올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자주포가 아니고 이제 트럭에 꽁무니에 달고 다녔다가 다리를 벌려서 땅에다가 이렇게 곡괭이로 그 다리 끄트머리에 있는 스페이드를 이렇게 박고 이래갖고 하려면은
포를 쏘려면 뭐 한참 걸리는데 이건 두루룩 가다가 그냥 탁 서가지고 뻥뻥뻥뻥 쏘고 또 가고 또 하면은 피하고 이게 자주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이게 몇 대가 있냐면 세계에서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많은데 한 3,000대 가량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K9 자주포 만들기 전에 뭐 M55라든가 이런 포가 있었어요. 자주포가 미국서 들어온 거 그런 걸 해갖고도 많이 개량을 하고 우리가 또 K9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래서 우리 국방부는 말하자면은 육방부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예산의 거의는 육군에 쓰죠. 또 육군에서도 예산의 거의는 어디다 쓰냐면 포병에 써요. 이 자주포라든가 뭐 이런 포병에 많이 써요. 미사일이라든가 뭐 그렇기 때문에 포방부라고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육군이 세느냐? 실은 그렇습니다. 해군하고 공군은 미국에서 날라오거나 항공모함이 와서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할 수 있는데 육군은 미국에서 미군이나 이렇게 우방이 그렇게 많이 와서 도와주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군을 뭐 위주로 해가지고 그 편성을 하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포방부라고 하기도 하고 육방부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중점이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K9이 그렇게 그 말하자면은 성능이 좋습니다. 우리는 360도죠. 한 바퀴 돌면은 이렇게 원을 그리자면 360도죠. 근데 이 포는 1도, 1도, 1도 이렇게 위치를 정하는 게 아니라 360도가 6,400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걸 1mm라 그러는데 1mm를 조금, 그러니까 1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도를 또 한 17.7, 그러니까 한 18 정도로 쪼개갖고 그 각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포를 만드는 거, 이제 조준을 하는 거거든요. 그 1mm, 1km에 1m 정도 오차가 이렇게 벗어나요. 그러니까 40km 가니까 40m 정도, 여기서 1mm 조금만 움직여도 저 40km 가서는 40m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포를 쏘는데 꽝 쏘는데 포가 막 흔들리고 이러면 어떠겠어요? 그럼 포탄이 그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막 퍼지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155mm 이거는 이제 그 야포인데, 그러니까 이 자주포는 아니고 자기가 굴러가는 포가 아니고 이렇게 트럭에 싣고 가다 쫙 벌려서 오는 건데 이 포탄 넣는 거 보세요. 여기 굉장히 네 사람이 이 로드로 막대기로 이렇게 칵 넣고 있습니다. 이 들어가는 이 포탄 알이 요게 있어요. 예. 이게 155mm 포탄이에요. 155mm 이제 탄두라고 하는데 탄두거든요.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하얗게 생긴 게 이제 화약이에요. 화약. 이 장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포탄을 여기 지금 현재 밀어 넣고 장약을 뭐 멀리 갈 거면 많이 넣고 작게 갔으면 적게 넣고 뭐 했고 장약을 밀어 넣고 뭐 장약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건 뭐냐, 포탄 이 맨 앞에 대가리에다가 이렇게 꽂는 거죠. 그러면 포탄이 땅바닥에 탁 해갖고 닿는 거에서 꽝 터질 수도 있지만 포탄이 날아가다가 어느 정도 공중에서 터뜨릴 수도 있고 땅바닥에 꽂힌 다음에 좀 한참 있다 또 터질 수도 있고 뭐 이제 그게 이제 이 신관이 이제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지금 155mm만 해도 말하자면 포탄 총알이라고 치죠. 그럼 총알을 먼저 넣고 화약을 넣고 폐쇄기를 이게 뒤에서 딱 닫고 그러고서 이제 말하자면 뇌관을 택고 뻥 하고 나가는 건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럼 155mm는 탄피가 나오냐? 안 나와요. 155mm 이상은 탄피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요 군인이 들고 있는 건 105mm라고 좀 적은 건데 105mm면 100mm면 뭡니까? 10cm잖아요. 이게 직경이. 요건 105mm, 105mm 포탄인데 이거는 요렇게 여기 탄피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앞에 나가는 건 105mm
이제 포탄 알이에요. 예, 탄두라는 건데 요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105mm를 쏘면은 꽝 쏘고 나서는 탄피가 이렇게 나오는데 155mm는 안 나와요. 우리 뭐 이렇게 소총이나 뭐 이렇게 아니면 배에서도 이렇게 막 쏘는 거 있죠. 그거 보면 막 탄피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155mm는 워낙 포탄이 무거우니까 어떻게 넣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저 포탄 R, 그러니까 요걸 이제 탄두라고 하는데 탄두를 먼저 이렇게 막대기를 확 밀어놓고 그 다음에 화약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뒤에 뇌관을 터뜨려 갖고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K9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포탄이 들어가는데 한국에서도 만든 게 뭐냐면은 이 포탄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또 날르는 것도 말하자면은 기계가 뒤에서 콘베어 탈듯이 탁 절절절절절 해갖고 다 쏘고 나면은 또 이런 이런 탱크 같이 생긴 건데 그건 포탄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그 탱크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넣어줘가지고 아주 사람이 고생도 안 하고 사람도 많이 필요 없는 거지. 한국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제일 좋은 게 독일제,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중국. 이게 5위예요. 나머지 미국이나 이런 것도 이 뒤에 예, 뒤에서 이게 미국 것도 5위 이 뒤에 있습니다. 미국계 하나, 중국, 프랑스, 미국. 그러니까는 한 8번째 순위 되네요. 순위로 매기자면. 자, 그런데 중국이 5위인데 우리 거하고 비교한 영상이 있었고 제가 오늘은 이제 그걸 좀 비워드리려고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게 이제 중국이 이제 인도하고 막 싸우면서 중국이 인도하고 요즘 싸우죠. 싸우면서 이제 야 우리가 니네들보다 이렇게 자주포도 많고 이렇게 좋아하고 딱 하는데 이 중국 포 쏘는 그 장면 보세요. 얼마나 흔들리나. 그러면 이게 되나 보세요. 이게 보세요. 이게 중국 자주포예요. 완전히 이게 출렁출렁하죠. 출렁출렁하죠. 그러니까는 출렁출렁하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추기가 힘들다 이거죠. 연속 사격을 자랑하는데 실질적으로 연속도 안 돼요. 자기네들은 1분에 몇 개 쏜다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뒤로 이렇게 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뒤로 밀. 근데 한국 거는 어떤가 이제 보세요. 한국 거 자, K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예, 딱 올려. 이게 K9입니다. 한국 거. 예, 이 포신만 뒤로 왔다 가죠. 예, 이렇게 이 정도로 좋아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이 이 정도로 잘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수출 수입 이제 이렇게 금액을 잡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나라가 수출을 얼마 했다, 수입을 얼마 했다 그러는데 아쉽게도 방산 무기, 그러니까 무기 파는 거는 수출 수입에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실은 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무기는 지금 이런 K9이 한 대에 얼마냐면 한 3, 40억 하거든요. 근데 독일 거는 우리 거보다 거리는 같은데 좀 빨리 쏴요. 말하자면은 포탄을 여러 개를. 그게 좋긴 좋거든요. 근데 얼마냐? 150억 막 이렇게 가요. 우리 거보다 몇 배 비싸니까 지금 유럽에서도 K9 달라고 난리고 지금 호주 지금 여기 보세요. 이게 호주에도 이제 1조 원 수출을 쾌거를 했다. 그런죠. 근데 도대체 1조 원이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그 1조 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호주 정부는 이번 사업에 총 1조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요 위에 보세요. 자주포가 30문. 그 다음에 K10 탄약 운반차, 아까 제가 탄약 운반 장갑차 있다 그랬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포가 있는 게 아니고 포탄 안을 보내는
컨베이어 그 벨트 같이 뭐 이렇게 보내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송 장치. 그런 거 있는데 그거가 몇 개냐면 15대. 그러니까 자주포 30문, 타냐 운반 차량, 장갑차 15. 결국 45대가 하는데 1조에 1조. 왜냐하면 이제 탄환도 이제 또 판매가 되고 그래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저 무기가 현재 얼마나 한 1,500대, 2,000대 이상 해외에 팔렸는 데가 어디 있나 봐요. 터키, 폴란드, 인도, 핀란드 뭐 이런데 이게 어디입니까? 다 유럽이죠. 독일 걸 안 사고 예. 독일 거 몇 배 비싸게 사느니 한국 거 성능이 좋으니까 싸면서도 성능 좋은 한국 걸 사가지고 하는데 이게 대박이죠. 어느 나라는 K9이 좋긴 좋은데 유럽 소련 근처에 있으니까 돈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 군이 쓰다가 이제 이렇게 중고가 된 게 있어요. 이건 K9 초창기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K55라든가 뭐 이런 구형 모델 이런 거 중고를 달라고 그래갖고 쓰는 나라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참 개량도 잘하고 잘 만들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중고라도 달라고. 예. 호주가 뭐 오늘은 뭐 좀 이런 군사 얘기 좀 조금 하죠. 뭐 호주가 지금 요건 장갑차예요. 장갑차. 그러니까 탱크도 아니고 아까 같은 자주포도 아니고 장갑차예요. 이제 장갑차는 뭐냐면은 군인들을 뭐 일개 뭐 분대나 뭐 이렇게 10명이나 이렇게 딱 태워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장갑차인데 요 장갑차를 얼마 걸렸나고요? 55조가 걸린 장갑차 전쟁이 있는데 한국이 만든 독고미 레드백이라는 게 결승행에 진퇴했다. 이거 어느 나라하고 또 결승전에 갔겠어요? 독일입니다. 예, 독일하고 지금 현재 결승전에 가시는 미국도 아니고 오히려 이 호주에 잘 팔리면은 미국도 계속 더 팔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현재 여기 보세요. 미국과 영국의 방산 기업은 호주군 장갑차 사업 1차 관문에서 탈락을 했다. 예, 탈락을 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요 밑에 보면 한국과 독일은 최대 4천여 대의 브래들리 장갑차를 교체하는 미국 사업에서도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예, 그래서 이 미국의 그 브래들리 장갑차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교체할 때 이 호주에서 써보고 이 호주에서 이제 이게 좋으면은 미국도 살 거라 이거죠. 호주에서는 5조짜리 이게 사업이고요. 이게 미국 같은 데서 만약 할 때는 더 대규모니까 한 50조 정도 된답니다. 여기 보니까 50조 규모의 미국 장갑차 사업이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5조 팔고 50조를 더 이제 이렇게 따올 확률이 많으니까 55조가 걸린 지금 장갑차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삼성에서 뭐 반도체도 잘 팔고 현대에서 자동차도 잘 팔고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무기 사업에서도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호주는 섬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뭐 장갑차가 많이 필요하고 뭐 대포도 많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그러느냐 이제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호주는 뭐 진짜 정말로 천혜의 요새죠. 바다 한가운데 그냥 섬으로 딱 돼 있는데 거기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그러는데 물론 이제 호주가 이제 중국을 의식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인도네시아하고 호주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인도네시아하고 호주하고 이제 이렇게 좀 가까이 있는데 여러분들 동티모르라고 아시죠? 동티모르. 예. 동티모르 갖고 호주가 호주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서로 가지려고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동티모르가 이제 독립을 했죠. 동티모르가 클린턴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뭐 아세안 정상회의 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아마 그 동티모르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그러면 동티모르 아싸리
그렇게 세 개를 쪼개서 가지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동티모르 하나의 국가를 허라 해가지고 그때 동티모르가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티모르에 뭐 평화유지군도 파견을 하고 뭐 거기다음에 한글도 이렇게 뭐 이식을 시켜주고 우리가 동티모르에 많이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티모르 총리가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한테 이 돈도 주고 지원도 해서 고마운데 사랑을 많이 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하고 그 뭡니까 호주하고 좀 옛날부터 그렇게 그 영토 이제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어가지고 그 좀 그런 거에 영향을 있지 않냐. 중국,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 또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이 호주가 뭡니까 영국에서 처음에는 이제 죄수들을 글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나라가 되고 그렇게 됐죠. 그렇다고 뭐 거기 있는 호주인들이 다 뭐 죄수 자손이다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뭐 많이 이민들도 갔었고 뭐 또 교도소가 있으면 직원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저기가 있었죠. 하지만 아무튼 원조는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 될 당시에 호주에 이제 그 영국에서 어느 사람이 호주에 토끼를 좀 기르면 좋겠다 해갖고 토끼를 가서 기르다가 방사하다가 이게 집에서 그리다가 몇 마리가 나갔는데 거기에는 토끼의 천적이 없는 거예요. 천적이. 그러니까 토끼를 잡아먹는 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끼가 엄청나게 불었어요. 토끼 얘기는 이제 요거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토끼와 전쟁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불었는지. 그리고 토끼 때문에 여우를 들여와야겠다 했고 또 여우가 그냥 또 엄청나게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우 보세요. 여우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한때 여우 목도리에 여우 가죽을 가장 많이 파는 데가 호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뮤라고 이게 낙타 같은 거거든요. 이게 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에뮤, 낙타 같은 게 시속 이게 뭐 50km 막 뛰니까 이게 사람을 처음에는 공격을 안 했는데 기관총으로 죽이고 이러니까 얘네들이 막 자살 특공대처럼 와서 부딪히고 막 그래서 장갑차가 막 부서지고 막 자동차가 부서지고 막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게 이 동물하고 호주하고는 아무튼 이렇게 싸움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요즘은 뭐냐면 이 낙타가 또 막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주 오면 소고기만 유명한 게 아니고 소가 그렇게 잘 된 만큼 다른 동물들도 잘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토끼, 여우, 에뮤, 그 다음에 낙타가 왜 요즘 오느냐? 요즘은 낙타가 막 불었는데 비도 안 오고 그랬고 식수가 부족한데 낙타가 너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를 10,000마리를 뭐 아마 죽였죠. 그러니까 호주는 그 외부의 침입이 아니라 내부의 이 동물들하고 싸우느라고 또 이렇게 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갑차 같은 걸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뭐 대륙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럴 것도 싶다 하는 적입니다. 근데 토끼 얘기가 하도 재밌어가지고 제가 토끼 얘기만 하고 그러고 이제 시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토끼 잡아본 거 보세요. 이렇게 토끼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50년 전에 영국 개척자들이 토끼를 호주에 반입했다. 마당에 풀어놨던 토끼 중 몇 마리가 탈주해가지고 탈주한 토끼가 엄청난 번식력으로 1년에 한 마리가 40마리 이상을 출산해갖고 포유류계의 바퀴벌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자 여기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토끼가. 그래서 막 이제 정부에서는 뭐 방어선을 치고 총기 폭발물까지 무장해서 토끼를 사살했지만 번식 속도가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위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번식된 토끼는 호주의 농축산업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하자면 농축산물 다 먹어버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 초토화 돼가지고 이제 토끼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토끼가 영웅이 됐어요. 이게 또 재밌어요. 그래서 왜 영웅이 됐냐? 그때 세계 대공황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식량난이, 전 세계 식량난이 발생을 했는데, 호주에는 길거리에 널려 있는 게 토끼니까 토끼 잡아먹어가지고 호주에서는 식량난이 거의 피해가 거의 없었답니다. 왜? 토끼 때문에. 널려 있는 게 토끼니까 잡아먹은 거죠. 예. 하지만 대공황이 지나자 다시 토끼가 애물단지가 다시 된 거예요. 또 막 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여우를 이제 반입을 한 거예요. 천적으로 이제 여우가 토끼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여우가 토끼를 잡아먹으니까 여우가 폭발적으로 또 번식을 해갖고 토끼뿐만 아니라 토착 생물까지 먹어지는 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에다 여우에다 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온 것은 안에 있는 걸 전부 초토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때 여우 가죽 최대 수출국이 된 거죠. 그러다가 1950년도에 호주 정부가 이제 생화학 병기 해갖고 바이러스를 개발했어요. 토끼가 이제 99.8%를 죽이는 바이러스. 뭐 요즘 말하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토끼가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돼갖고 죽게끔 거의 다 죽었죠. 0.2%가 남았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0.2%의 토끼가 바이러스 면역력이 생기면서 더 강력해진 토끼가 폭풍처럼 번식을 해갖고 또 토끼 시즌 3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또 1997년도에 이거 뭐 그렇게 아주 오래된 얘기는 아닌데 또 새로운 바이러스를 해갖고 2차를 살포해갖고 2달 만에 토끼 90%가 또 말살이 됐어요. 바이러스에 있고 토끼가 이제 죽은 거죠. 그런데 살아남은 또 10%의 토끼가 또 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또 폭풍처럼 번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8년 얼마 전이죠. 현재 또 새로운 또 이렇게 바이러스 균주를 개발해갖고 또 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의 말살했는데 조금 살아나는 게 다시 또 퍼지고 뭐 막 이런 식으로 토끼와의 전쟁, 여우와의 전쟁, 에뮤와의 전쟁, 그 다음에 낙타와의 전쟁. 그래서 호주가 지금 그 자체 동물하고 전쟁했는데 전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그 군인이 패했습니다. 동물한테 패했습니다. 자, 미국부터 소식 전해드리죠. 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감염이 돼가지고 3일 만에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된 후에 치료 회복된 건 신의 축복이다 하고 트럼프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사망자 21만 1000명을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누진 확진자는 755만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치료받고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확실하냐 했는데 트럼프가 한 거는 이제 미 생명공학 회사의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언급됐다. 그러니까 이제 항체 치료제로서 이제 이 약을 투여했더니 이렇게 빨리 퇴원할 수. 근데 퇴원했다 그래도 지금 죄송합니다. 바이든하고 뭡니까? TV 토론회 2차를 하는 데는 또 문제가 있는 거 봐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저기는 음성으로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다음 거지만. 자, 그래서 미 생명공학회의 리제네론이라는 항체 치료제가 뭐냐? 항체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항원은 바이러스 나쁜 놈이고 항체는 그거 이겨내는 놈. 근데 이제 이 리제네론은 두 가지 이제 칵테일을 했대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섞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뿔이 달려갖고 이제 인체에 달라붙는데 그거를 이렇게 방지하는 그러한 항체를 두 가지를 갖다 섞어갖고 이제 했답니다. 그러니까는 두 가지를 섞으니까 바이러스는 이게 자기가 이제 변종이 되죠. 변종이 돼갖고 이제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면역력이 생기는데 이 두 개를 칵테일을 하다 보니까 변종이 돼도 얘가 이제 먹힌다는 거죠. 변종이 돼도.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뭐 현재 많이는 생산을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 대통령이 오히려 이제 실험 대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좋으니까 이 FDA에서 그 긴급 승인을 해가지고 아주 많이는 안 하고 몇십만이나 몇백만 명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항체 치료인데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거 알아보니까 이게 단점은 이 효과가 몇 주 안 가요. 몇 주 안 가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이런 거대로 또 쓰고, 예. 그 다음에 또 현재 뭐 백신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또 치료제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치료제. 예, 그리고 이런 거는 또 이런 거대로 나가고, 예, 그 다음에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쓴 건 또 그거대로 또 이렇게 계속 나가고,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하고 이제 바이든하고 TV 토론을 하는데, 트럼프가 이제 토론을 연기하자. 이제 아직 확실하게 이제 성능이 체력이 회복이 안 돼 있으니까 연기하자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15일입니다. 15일 날. 그랬는데 바이든은 절대 안 돼. 연기하지 못한다. 이게 그렇지만 이거 TV 토론 대선 주도하는 데서는 그러면 가상 토론을 하자. 그러니까 또 그거는 또 트럼프는 절대 안 돼. 가상 토론.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해야지. 이제 가상 토론을 하다 보면 이제 막 이렇게 좀 트럼프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앞에 띄워주고 막 이렇게 커닝할 수도 있게 뭐 그럴까봐 현장에서 즉석에서 이제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트럼프는 조금 연기하자. 그러고 이제 3번인데 한 번 더 하자. 트럼프는 이제 자신이 있나 보죠. 예, 그러니까 그러고 바이든은 아니다. 요것도 꼭 요 날짜에 하고 그 3번은 딱 끝내자. 예,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1차 TV 토론 후에 부통령 되는 사람들, 러닝메이트니까 부통령 러닝메이트들이 이제 한번 했어요. 미 부통령 후보의 펜스, 트럼프 쪽이죠. 해리스, 바이든 쪽이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뭐 결과가 뭐 이렇게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발표는 안 됐더라고요. 근데 주요 현안을 놓고 치열한 이제 정책 대결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코로나 가지고 이제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측은 과거의 어느 행정부보다도 큰 실패를 했다.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시원찮냐? 그랬더니 이제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한 게 중국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았지 않느냐. 그때 유럽도 안 막고 다 안 막았지만 우리는 일찌감치 중국으로부터의 항공편을 금지한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 결정이 참 옳은 거다. 예, 뭐 그래서 많은 생명을 오히려 구할 수 있었다. 뭐 그랬다고 합니다. 두 번은 이 밖에 이제 경제와 기후 변화, 흑인 인권 등을 놓고 이제 벌렸습니다. 근데 현재 폭스 뉴스에서 이렇게 지지율을 해봤더니 한 10%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그 대통령 후보보다 뒤처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이제 방문한다 그랬어요. 일본 거쳐서 몽고 거쳐서 이제 한국 이렇게 온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연기했죠. 한국은 안 간다. 일본은 갔습니다. 예. 폼페이오 장관이 그랬는데 왕이 그 중국 외교부장도 한국 온다고 그러다가 pompeo가 안 온다 그러니까 자기도 또 연기했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서 결국 외교나 뭐나 뭐 사업이나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얼굴을 맞대지 않고 화상으로 한다든가 뭐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니까 행동이 아무래도 좀 틀려지죠. 어디 가서요. 예, 행동이. 왜? 자기가 이렇게 가려지니까 행동이 틀려지더라고요. 마음가짐도 틀려지고. 그러니까 이런 해결, 외교 이런 거는
상담 이런 거는 얼굴을 맞대고 같은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화상으로 하고 뭐 이러면 좀 그렇게 전달성이 떨어지는데 이 폼페이오하고 왕이가 두 사람 다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런 사람들을 직접 대하고 이러면서 해야 우리 목소리도 내고 우리가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입지가 좁아지지 않느냐 한국 외교가 그러고 있습니다. 중국 얘기하죠. 중국이 그 코로나19를 완전히 정복했다고 하고서 53일째 확진자가 없다고 지금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하는데 아니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온 중국인을 이렇게 한국 오면은 이렇게 저기 하지 않습니까? 검사하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확진자가 있는 거예요. 확진자가. 그러니까는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은 기껏 중국 전체 그 인구에 비해서는 진짜 미미한데도 확진자가 있는데 중국에서 53일째 확진자가 없다? 이거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제 중국은요 그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거보다도 더한 사진이 있는데 그거는 저기 했는데 중국인의 절반 가까이가 여행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갔다 와서 국경절 연휴가 시작된 1일부터 7일까지 국내 여행객이 6억 명이랍니다. 자, 이거 갔다 와서 이 또 코로나 확진이 어떻게 될지 이거 걱정이 됩니다. 중국이 이렇게 또 많으면 또 대한민국은 또 중국에 또 오픈을 해놨으니 또 이제 저기 되겠죠. 미국이 지금 현재 중국을 많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화웨이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반도체 회사도 압박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한 번이라도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으면 미국 이민 못 온다. 그러니까 영주권, 뭐 시민권 당연히 못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민 자체가 완전히 이제 금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에 가입된 전적이 있으면은 과거에 그런 게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나라 그 노래 K-팝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K-푸드 유명하지 않습니까? K 뭐 드라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국계 막 잡아요. 세계를 막 잡고 있는데 또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이 노래를 또 한국이 또 잡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게 뭐냐? 아기상어. 아기상어 쭈뚜루루뚜 귀여운 뚜루루뚜루루뚜 뭐 바닷속 뚜루루뚜뚜뚜 아기상어. 저도 뭐 손주가 하도 많이 부르니까 저도 이제 좀 부르는데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67억 회를 사람들이 봤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세계 사람들이 이 노래가 좋아갖고 하는데 미국 교도소에서 교도소 안에서 이제 또 범죄를 또 저지른 사람을 수갑을 채워갖고 어느 방에 집어넣고 이 아기상어 이거 어린애들 노래를 계속 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고문이 되는 겁니다. 고문. 그리고 수감자들한테 억지로 아기상어를 듣게 한 교도관이 어떻게 되냐면 기소가 됐대요. 미국에서. 뉴욕타임즈는 오클라호마 카운티 지방법을 인용해 오클라호마 교도소의 전직 교도관 2명과 감독관이 아기상어를 반복적으로 듣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왜 그랬냐면 수감자 5명을 면회실로 데려간 후에 벽에 수갑을 채워서 서게 한 다음에 2시간 동안 아기상어를 반복해서 틀어줬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고문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5명 중에 2사람이 수면 장애를 겪고 이래가지고 아기상어 고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 전에 그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 비치에서 노숙자들을 공원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밤 10시부터 밤새도록 아기상어를 틀었답니다. 그랬더니 노숙자들이 지겨워서 그 공원에서
도망갔다는 얘기 있는데 아무튼 뭐 하도 웃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한번 웃으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나훈아 씨 그 뭐 발언 좀 영상도 틀어드리고 그랬죠. 근데 나훈아 씨가 뭐 그 전에 그 뭡니까 이 국회의원 출마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나훈아 씨에 대해서 그 여당이 그 당시에 여당이 그 신한국당인가 뭐 아무튼 그쪽입니다. 보수 쪽이에요, 보수 쪽. 그쪽 여당에서 나훈아 씨한테 정치 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훈아 씨가 뭐 보수다 진보다를 떠나가지고 이 사람은 정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헐소리는 바른 소리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14대 국회 때인데 그때 이주일 씨가 국회의원 나갈 때 사실은 당시 여당에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나훈아 씨 답변이 걸작이에요. 이제 나훈아 씨가 스키장에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 아무도 연락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우리 회사 윤 사장께서 연락이 왔어요. 좀 높은 데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높은 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끊어 하고 열흘 후에 돌아왔대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국회의원을 하라는 겁니다. 그때 여당 당직자가 저녁 약속을 하자고 해서 나는 전화로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했더니 그쪽에서 국민과 민족을 위해 정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그랬대요. 나훈아는 그 말을 듣고 당장 이렇게 했대요. 여보시오, 내가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면 나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울긴 왜 울어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 부른다고 생각합니까? 마이클 잭슨보다 울긴 왜 울어를 더 내가 잘 부른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 선생님이 최고로 그렇게 부르죠 하고 또 이제 그쪽에 했어요.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정치를 해야 합니까? 노래를 해야 합니까?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참 미워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가수니까 노래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치. 이주일 씨는 그때 정주영 씨가 그 만든 당이 있었죠. 뭐 자유국민당인가. 그 정주영 씨가 당을 한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랬고 본인이 이제 대통령도 출마 한번 했었는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했었죠. 근데 국회의원 하면서 4년 하고 이주일 씨가 이제 그만두면서 한 얘기가 정말로 우스워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4년 동안 코미디 많이 배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주일 씨가 국회의원을 그만뒀습니다. 일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일본에는 가상퇴근이라는 게 있어요. 가상퇴근. 그 가상퇴근이 뭐냐면요. 자,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퇴근 시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요거를 머리에 써요. 요거를 머리에 이렇게 딱 씁니다. 머리에 쓰면은 요거는 뭐냐면 요 앞에 요게 뭐냐면 요게 셀폰이에요. 셀폰. 여기 앞에 요게 셀폰. 여기 보시죠? 셀폰 요 카메라 렌즈 보이는 거. 셀폰을 이렇게 하고 딱 쓰면 여기에서 뭐가 나냐면 입체적으로 3D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쏘고 있으면 꼭 총 쏘면 나한테 쏘는 거 같고 이렇게 하면 잡히는 거 같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VR이라는 건데 이 VR을 딱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퇴근은 못 하니까 이거를 딱 쓰고 이제 퇴근하는 길, 우리 집 문 열고 들어가서 뭐 이런 식으로 전철을 타고 뭐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실감나게 나오니까 내가 퇴근했어. 그다음에 내가 이제 잠자리에 드는 거야. 뭐 밥 먹고 이제 리얼하게 이제 이걸 하고 이제 그렇게 느낍니다. 이런 게 또 그 뭐죠? 야동. 에로물 같은 것도 요즘 이걸로 이제 보면은 실감이 나니까 그런 것도 나쁜 쪽으로도 쓰이는데 아무튼 이 사람은 이렇게 했고 여기에서 잠을 자지만은 이걸 끼고 자기 때문에 집에서 자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자는 걸로 착각을. 그런데 이 회사가 올해 안에 전사원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람 죽이는 거죠. 사람. 그러니까는
가상으로 퇴근하고 가상으로 밥 먹고 가상으로 잠자고 이런 걸 본인은 이제 그렇게 느끼게끔 이렇게 리얼하게 이거 탁 쓰고 하는데 일본은 현재 이런 그 가상 퇴근 이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또 뭐 전사원한테 도입을 한다고 하네요. 예. 이북 얘기를 먼저 하고 국내 얘기는 아무래도 계속 밀리는데 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얘기는 뉴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많이 들어서 제가 빨리빨리 이제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북에서 북한의 이제 리병철이라고 여러분 이 군수부장인가 그랬죠. 이 사람이 상장이에요. 상장. 여러분들 그 이북 뭡니까 계급을 제가 잠깐 배워드릴게요. 예. 자 이제 이거는 쫄병들이죠. 이제 이게 2등병인데 여기는 하급 병사, 초급 병사, 그 다음에 중급 병사, 상급 병사가 이제 병장입니다. 그 다음에 하사, 중사, 상사, 특무상사. 이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지. 우리나라는 하사, 중사, 상사, 이제 특무상사 대 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이제 위관급, 영관급, 뭐 장군급 해서는 3개가 아니라 우리는 소위, 중위, 대위잖아요. 근데 얘네는 4개씩 되어 있어요. 소령, 중령, 대령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4개씩을 쪼개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소위가 이제 소위, 그 다음에 중위, 대위 사이에 상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얘는 또 건방지게 빨간 줄 하나에 이제 별 하나면은 소위, 중위, 상위, 대위 이렇게 돼 있고요. 한국에 이제 령관급 소령, 중령, 대령을 4수로 쪼갰는데 소좌, 중좌, 상좌라고 이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대좌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진짜 스타급이죠. 스타급. 완스타를 우린 준장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소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별 2개를 소장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중장이라고 그러고, 그래 한국은 별 3개를 이제 중장이라고 하지만 얘네는 상장. 얘는 꼭 상자가 꼭 끼네요. 위관급이나 영관급이나. 그 다음에 별 4개는 우리하고 똑같이 이제 대장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수가 있어요. 차수 다음에 이제 차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대장하고 원수 사이에 차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 그래서 원수로 올라갔다고 아까 이 리병철이라는 그 핵무기 만든 사람이에요. 미사일 만들고. 그 사람이 이제 원수까지 올라갔는데 어디서 올라갔냐면요. 여기에서 별 3개에서 하나, 둘, 셋, 3개를 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 마음에 들면은 뭐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물론 지금 이병철이가 좀 실권을 잡았다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또 이병철이가 또 리설주의 아버지라는 얘기도 또 있고요. 근데 확실히 뭐 이제 밝혀진 건 아닌데 그런 소리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 노동신문 앞에 크게 나는 건 당연히 김정은이가 나와야 되는데 리병철이가 이제 황해도에서 뭐 지도했다. 이렇게 그게 대문짝만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원수고 이게 차수고 원수입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게 뭐냐면 공화국 원수예요. 요거는 인민군 원수고 요거는 이제 공화국 원수인데 요게 말하면 현재 김정은이 계급이에요. 요게 김정은이. 그 다음에 요 위에 거 이 조금 여기가 이제 별 뒤에 바탕이 조금 틀리는데 요거는 대원수라고 합니다. 이름도 뭐 대원수라고 하는데 이건 김일성이 그다음에 김정일이가 이 대원수급의 이제 계급입니다. 김정은이 현재 요거예요. 이 리병철이가 지금 현재 요 원수에 이제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박정천하고 리병철인데 박정천이는 5달 만에 원수 제대로 밟아갔는데 리병철이는 이상하게 상장 별 3개였다가 3단계를 띄었어요. 별 4개, 그 다음에 차수, 그 다음에 원수인데 원수로 띄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런 얘기는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원수를 침공해 놓은 거는 이게 핵무기도 잘 개발했고 뭐 미사일도 잘 했으니까 아마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무튼 서열이 현재 3위로 뛰었습니다. 3위로. 그러니까 리병철, 박봉주, 김덕훈, 리병철이는 박봉주, 김덕훈을 제끼고 서열 5위에서 3위 됐다. 2위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최룡해입니다. 최룡해. 이게 최룡해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김정은이고, 요게 이제 지금 리병철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1, 2, 3 이렇게 된 거죠. 3위로 이제 뛰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했던 친구. 이 친구가 그 민간단체인 경문협의 이제 다시 대표가 됐어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근데 이 경문협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한국 KBS나 MBC나 뭐 이런 데서 방송국에서 이북 영상을 틀면은 그 저작권 내놓으라고 해갖고 돈을 받아가지고 이북에 보내는 게 대리로 보내는 게 경문협이에요. 근데 지금 못 보내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남한에서 북한으로 지금 이제 송금을 못하게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개송단 막으면서 막아놨으니까 그러니까는 계속 KBS나 MBC나 SBS나 이렇게 방송할 때마다 뜯어내는 거예요 돈을. 그래갖고 못 보내니까 공탁을 걸어놓은 거예요. 공탁을 이제 말하자면 그 재판부에 걸어놨어요. 이제 걸어놨는데 그게 뭐 10몇억? 도합 7억. 그 전에 또 보낸 것도 있으니까 다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은 7억에 2005년부터 8년도까지는 7억 여원의 저작료를 이제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박광자씨 금강산 피격 사건으로 저작권료가 송금이 중단된 이후, 그러니까 7억 9,200만 원을 보냈다는 거죠. 지금까지 북한에 못 보낸 저작권료가 얼마냐면 21억. 21억이 못 보내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법원 공탁금으로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냐면 국가에 귀속이 돼요. 이게 국가에 귀속이 돼야 되는데 요 경문협에서 임종석 요 대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다시 공탁금을 맡겼던 걸 찾아가지고 또다시 공탁을 해놓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풀리면은 또 보내겠다는 거죠. 나라에 안 들어가고. 지금 이 짓거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0년도 2억 790만 원 우리 측에 회수될 상황이었는데 2009년도, 2010년도 해가지고 2억 한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국가에서 회수할 건데 이 경문업이 회수일이 다가오니까 회수한 후에 다시 재공탁을 해갖고 북한에 보낸다고 북한 재산을 지켜냈답니다. 이 말도 안 되죠. 북한 뭐 이렇게 돈 여기가 그래서 그런지.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태리 이태리 대사 대리예요. 북한. 북한의 대사 대리였는데 이 사람이 조성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탈출해갖고 그때 탈출해갖고 어디로 가니까 한국 가기 싫고 왜 딴 제3국으로 간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한국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근데 요번에 무슨 국회에서 이걸 또 터뜨렸어요. 한국에 있다고. 근데 왜 터졌냐? 이 양반 부부가 왔는데 이 양반 딸이 이북에 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심정으로 딸 때문에 나는 이북에 간다 그러고 뭐 또 매스컴에다 이렇게 나 이북에 가 있는데 좀 이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스컴 쪽에서 뭐 이렇게 터진 것 같은데 현재는 뭐 자기는 여기서 살겠다고 또 사인하고 그랬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뭐 대사급이니까 얼마나 그 고급 정보를 많이 갖고 왔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얘기 그럼 나머지는 뭐 하고 어저께 울산 33층
주상복합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33층이니까 말이죠. 이건 뭐 소방차, 그 사다리차도 못 올라가고 헬리콥터를 껐다 그러죠. 3대로 껐다 그러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고 한 현재로서는 88명이 부상을 입은 정도다. 연기 흡입이나 그런데 다행히 한 사람도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고층이 전망도 좋고 좋지만 이렇게 불날 때는 속수무책이죠. 여러분들 젊으셨을 때 그 타워링 그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뭐 그 타워링 저도 봤습니다만 그 높은 그 빌딩에 불났을 때 아니면 뭐 미국의 당장 뉴욕의 그저 뭐야 911 때 그 볼 때는 좀 처참하죠. 그러니까 높은 빌딩이 좋긴 좋지만 또 이렇게 취약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한국 얘기는 조금 시간이 없어서 그만두고요. 제가 무기 얘기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만 가끔 제가 비행기 얘기도 해드리고 잠수함 얘기도 해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